멜라니 데이비스는 결혼을 하기 위해 미국 테네시주로 넘어온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멜라니와 크리스 데이비스 부부에게는 첫째 조시와 둘째 제커리가 있었으며 나름 중산층의 평범한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멜라니는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며 여가 시간에는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할 정도로 건강한 여성이었죠. 평범하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던 가족에게 2007년 슬픔이 찾아오는데 아버지 크리스 데이비스가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가족은 남편,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그중 가장 심각했던 사람은 9살 제커리였죠. 아버지가 떠난 직후 제커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의사가 보기에도 제커리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게 보여졌고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이 진단됐습니다. 원래도 조용하던 아이는 점점 더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의 만남에서 제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겪는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무감각과 우울증, 세 번째는 회복 단계라고 하는데 제커리는 이 치료를 전부 끝마치지 못합니다. 엄마 멜라니가 제커리가 치료받는 것을 중단시키며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할머니조차도 제커리가 이 치료를 다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멜라니도 남편을 잃은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노력했고 가정도 충실하게 돌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녀의 손길은 제커리에게 닿지 못합니다. 제커리는 10대 시절 내내 학생들로부터 소외됐습니다. 한 학생에 따르면 제커리는 특이했는데 일반적인 목소리로 대화하지 않았고 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으며 항상 같은 후드티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연쇄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앱이 담겨 있었고 스티븐 킹의 소설을 주로 읽고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습니다. 정신적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에겐 모든 것들이 더 자극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10일, 멜라니는 조시와 제커리를 데리고 극장에서 코미디 영화를 관람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제커리는 집에 돌아와 가방에 옷, 공책, 칫솔, 장갑, 스키 마스크 등을 챙겼습니다. 멜라니는 9시에 잠에 들러갔죠. 엄마 멜라니와 형 조시가 잠에 들었을 때 제커리는 방에서 나와 지하실로 향했다가 자고 있는 엄마의 방으로 향합니다. 큰 망치를 챙겨서 말이죠. 방에 들어간 제커리는 멜라니를 가격했습니다. 거의 20번 정도. 제커리는 혈흔에 젖은 채로 가족들의 놀이방으로 가서 위스키와 가솔린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집에서 도망을 쳤죠. 다행스러운 일은 게임방 문을 닫으며 산소 부족으로 불이 번지지 않았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며 조씨가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조씨는 서둘러 엄마의 방으로 달려갔는데 문이 잠겨있는 것을 깨닫고 부수고 들어갑니다만 그가 마주한 것은 엄마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씨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은 제커리의 뒤를 쫓았죠. 그리고 5시간 후 집에서 8km 떨어진 2차선을 걷고 있는 제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엄마를 해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빠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엄마를 해하라고 지시했어요. 라는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형사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하는데 아마 조씨도 해야 할 거예요. 라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신문을 맡았던 경찰은 제커리가 자백을 하며 미소 짓는 것을 봅니다. 2015년 4월 제커리는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자백할 당시 녹음되었던 것은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의 변호인은 제커리의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이 잔혹하고 냉혹한 사건이라 주장했지만 제커리 측은 제커리가 스스로 자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정신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고 반론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제커리의 아버지는 병으로 사망한 지 오래됐는데 이후부터 제커리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자주 들었다는 것을 진료를 보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커리가 어머니를 해할 당시 아버지가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변호사는 제커리에게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지 물었고 제커리는 조용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감옥에서 역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덧붙였죠. 제커리를 30번 인터뷰한 또 다른 심리학자 역시 같은 진단을 내렸으며 자신은 그렇게 감정이 심하게 단절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그는 정신분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있다고 증언했죠. 검찰 측은 정신병과 상관없이 그가 세밀하게 그들을 해하기를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써넣은 일기, 불을 붙이기 위한 위스키와 휘발유, 집을 도망치며 행방을 찾지 못하도록 버린 휴대폰 등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죠. 이 일기도 배심원들에게 공개됐는데 그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글을 보게 됩니다. 일기는 체포되었을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건 당일날 자신이 어머니를 해하기 전에 조 씨가 자신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수사관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을 때도 제커리는 자신은 조 씨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신 때문에 망상을 만들어냈던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줘 동정을 받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합니다. 재판이 이어질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는데 그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망치를 택한 이유는 실수를 할까봐 걱정돼서이며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배심원들은 제커리가 분명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건 역시 맞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커리의 친척들은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이런 폭력을 휘두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친할머니는 제커리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도움이 부족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모든 교사, 모든 지도 카운슬러는 제커리와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는 괴물이 아닌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아이라고 말했고 멜라니가 제커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 그녀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죠. 최종적으로 제커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조 씨를 해하려다 미수로 끝난 것과 불을 지른 가중방화 혐의로 20년이 추가됩니다. 테네시는 종신형이 최소 60년이며 51년이 지나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사건이 있고 닥터 필 매크로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커리를 인터뷰하러 갑니다. 왜 그녀를 해했냐고 닥터 필 박사가 물어보자 엄마가 가족을 돌보고 있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무기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설명하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궁금한 게 저렇게 돌아가신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아이를 왜 치료를 중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영상 만들었을 땐 경제적인 이유였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엄마 본인이 운동도 하면서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다 보니 아들 제커리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요. 또 얌전하기만 하고 특별히 문제되는 증상이 도드라지게 보여지진 않다 보니 아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믿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커리도 제커리지만 그의 형 조 씨가 부디 잘 치료받아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멜라니 역시 다 잊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